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특히 강원도로 이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3만 6천 명, 도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차별, 특히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문제도 계속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지난해 문을 연 강원 이주여성상담소 타군순 소장과 함께 강원도 내 이주여성, 이주민에 대한 실태와 지원 대책, 그리고 상담소의 활동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타군순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군순입니다. 네. 자, 최근에는 이제 길에서도 외국인 분들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외국인 분들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제 소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파악하신 도내 이주민과 이주 여성이 좀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네, 2020년도 통계인데요. 대한민국으로 보면 전 인구가 5,182만 9,136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외국인은 이 중에 215만 6,417명이에요. 그래서 전 인구 대비 4.1%. 그중에 특히 강원도는 152만 1,763명 전 인구 대비 외국인은 3만 6,659명으로 강원도의 전 인구 대비 2.4%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곳 원주에는 전 인구 35만 2,429명에 7,193명, 2.0%가 외국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강원 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그 이주민들 중에서도 이주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네. 계세요. 이제 강원도로 이주한 여성들이 대부분 아무래도 결혼을 통해 이제 강원도로 왔을 경우가 많을 것 네네, 같은데 그렇죠. 주로 어느 출신 국가가 가장 많은가요? 도내에 나와 이제 강원도 자료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구 대상자는 7,968명이라고 해요. 그 중에 베트남이 전체의 33.6%. 그래서 한 2,680명, 강원도 내에서 1위인 거죠. 그리고 중국이 그 다음 순위로 30.2%, 2,407명. 필리핀이 10.6%, 844명 순이고요. 그에 이제 소수민족으로 일본,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대만, 미국, 우즈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시아 쪽에서 많이 오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네. 그렇다면 이주 여성분들이 이제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지, 뭐 직업이나 생활 환경에 대한 네네. 좀 조사도 하셨을까요? 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는 그 법원이나 경찰에서 통역 상담사, 그러니까 사법 통역사로 일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는 저희처럼 상담소나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통역 상담사로 일하는 경우도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상담소에서 만나는 아직도 많은 이주 여성들을 보면 계절 노동이나 아니면 단수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도 다양한 곳에 이제 계신 것 네, 같은데, 그렇죠. 네. 최근 이제 이주민분들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지만, 이제 실제로 소장님이 만나 뵀을 때 그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던가요? 국내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 수가 10년 새 재빠르게 2배로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 여성들은 참 한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4월 달에 개소한 저희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의 전년도 상담 유형을 보면 전체 2,903건을 상담했는데요. 그중에 1,755건이 부부 갈등을 포함해서 가정폭력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이게 실제로 상담해 보셨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2021년도 4월 달에 저희가 개소하자마자 상담한 첫 케이스가 있어요. 그 경찰을 통해서 상담소로 연계된 케이스인데 한국에 온 지 한 6년 된 여성이었어요.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국말을 아주 잘했고요. 네, 베트남에서 결혼할 때는 남편이 집도 있고 가게도 있고 살만하다고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2015년 12월 달에 막상 인천 공항에 내려서 이제 그 남편이 이 트럭을 가지고 마중을 나왔나 봐요. 남편의 트럭을 타고 이제 한국에 와 보니 집이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더래요. 그리고 더구나 집에는 수년째 당뇨로 앓고 있는 그 시어머니가 계셨고요. 그런데 이 여성에겐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안 되었다고 해요. 쓰레기는 치우면 되고 시어머니는 내가 잘 간병하면 되고. 근데 정작 문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은 이 여성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남편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여성은 그 고국에 병을 앓고 있는 그 부모님을 놔두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번 결혼을 했던 여성이어서 그쪽에 고등학교 다니는 전원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양을 이 여성이 책임지고자 이제 한국 결혼을 국제 결혼을 선택한 거였기 때문에 이 여성에게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하고 이제 각서를 쓴 거죠. 내가 출근할 때는 몇 시에 출근을 하고 퇴근할 때는 몇 시에 퇴근을 하겠다. 이렇게 각서를 쓰고 매 순간 이걸 어길 때마다 내가 당신이 나를 폭력하는 것도 감수하겠다. 뭐 이런 이제 각서를 쓰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남편이 이제 공장이다 보니까 잔업도 있고 회사에서 그 회식도 해야 되는데 잔업이 있을 때마다 1시간 늦을 때마다 요만한 차로 이제 한 대씩 때린다는 거예요. 네. 그 좀 수모적인 폭력이죠.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오면 혹시 이 여성이 어디 의도를 하지 않았을까? 휴대폰을 샅샅이 뒤져보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한 4, 5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숨막히는 결혼 생활이었는데 어느 날 그날 이제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었죠. 그랬더니 회식이 끝나는 장소가 어디인지 남편이 계속 집요하게 전화를 해서 여기서 이제 회식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회식 장소까지 남편이 데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성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집에 가둬놓고 방문을 잠근 상태에서 부엌에 가서 이제 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느니 너하고 나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협박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성이 너무 무서워서 남편의 팔을 잡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난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사이에 남편이 칼을 놓쳤고 그래서 이 여성에게 이제 안방에 창문이 보였던 거예요. 창문을 열 틈도 없이 온몸으로 창문을 부수고 튀어나와서 이제 막 피가 흘렀겠죠. 그리고 휴대폰도 가지고 오지 못한 상태에서 막 길을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피 흘리는 어떤 여성이 막 뛰고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준 거죠.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편이 바로 이제 경찰에 사건 처리가 돼서 우리 상담소로 연계가 되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여성은 기후에 우리하고 상담을 했고 와서 이제 이 여성이 우리한테 한 첫 마디는 그 가정폭력 그 폭력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벌벌벌 떨면서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난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베트남에 부양해야 될 엄마 아버지도 계시고 그곳에는 내가 아직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어요. 그래서 난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첫 마디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정도로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분리 조치를 하고 그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상담을 지속적으로 시작을 하고 또 변호사 섭외를 해서 결국은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021년 4월 달에 이혼 소송을 시작해서 2022년 8월 달에 이혼 소송이 끝났고 결국 그 이혼 판결을 받았어요. 지금은 여성이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서 아주 잘 살고 있다고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네. 네. 그분은 이제 자기 국가도 아니고 타지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굉장히 도움 청하기도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이주 여성분들이 기댈 곳을 마련해 주는 곳이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입니다. 전국적으로는 8번째 세워진 상담소라고 들었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열게 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전국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담소가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산하 9개의 상담소가 있어서 전국에는 10개의 상담소가 있고 그중에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는 8번째로 문을 열게 된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혼 이주 여성 수가 근래 한 10년 새 2배로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빠르게 증가하는 수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중에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 이주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2007년에 남편에게 늑골이 18개,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서 늑골이 18개가 부러져서 사망한 후안마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을 계기로 그 이후에 한국 이주 여성 인권센터에서 쭉 이제 그러면 그 이후에 얼마나 어떤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나 사례를 찾아보니까 2007년 이후 남편의 폭력으로 사망한 이주 여성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21명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 정말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더 이상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 상담소를 만들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 그래서 전국에 10개의 이주 여성 상담소가 문을 열게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주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사실 지역별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들도 많이 볼 그렇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다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이 이주 여성 상담소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랑 또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지원센터가 사실 타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혹시 다를 수 있을까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문화 지원센터의 설립 배경이나 이걸 좀 잠깐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거기에 홈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들이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주 여성 상담소는 여성들의 안전한 정착이 우선이 아니라 이 여성들이 더 이상 폭력 피해로 죽어가지 않도록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포커스가 좀 다릅니다. 네. 우리는 이들이 안전한 정착보다는 이들이 현장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 인권 침해 사례에 정확하게 개입해서 이들을 구조하고 법률이나 의료 그 외의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구조하는 것들이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정확하게 이제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갈 정도로 네,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진행하고 있나요? 일단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첫 번째 모국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자국어로 상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사건이 연계된 상담으로 사건에 우리한테 연계되면 일단 모국어로 상담하면서 필요하면 의료 지원과 법률 지원을 함께 지원해요. 그 법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법률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우리가 모국어를 필요로 하는 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역 상담, 사가 나가서 조사를 받을 때 옆에서 같이 통역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조력자로 혹시 이들이 현장에서 불이익을 겪으면 안 되니까 한국인 상담사가 조력자로 가서 함께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폭력 피해를 구조하기 위해서 변호사 조력을 저희가 하기도 하고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때는 상담소 내에 자문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문 변호사를 섭외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계신데요. 이제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또 많은 활동하셨을 텐데 지난 시간을 뒤돌아봤을 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 어떤 걸로 꼽을 수 있을까요? 성과는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2,900건의 상담을 했다는 게 이제 성과고 저희를 만나러 온 이주 여성들이 전체 200명이었어요. 만약에 우리의 이주 여성 상담소가 없었다면 이 200명의 여성들이 어디 가서 이런 정확한 인권 침해 사례를 상담받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폭력 피해하고 체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곳이 있어서 강원도에 약 36,000의 외국인 가족이 안전할 수 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분들이 안전하다는 점이 가장 큰 그렇죠.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런 그런 뿌듯함도 있어요. 이들이 우리하고 와서 상담을 하고 돌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게 나의 폭력 피해를 호소할 곳이 있구나. 그래서 조국을 빼놓고 다른 제2의 조국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뿌듯하다. 상담소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계속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갈 때 역시 우리 상담소가 잘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이제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 어떤 게 있을까요? 편견보다도 우리들의 인식 개선이 정말 필요한데요. 저는 늘 이제 그 인식 개선을 위한 강의를 나가거나 밖에 나갔을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1960년대에 우리에게도 독일로 그 노동 이주를 했던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들이 있었잖아요. 1960년대에 그들이 독일 사회에서 독일 시민과 다르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온 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주 여성도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결코 우리 사회 내에서 그들이 차별이 당연시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우리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 관할 지역이 이제 상담소가 위치한 춘천을 포함해서 도내 18개 시군입니다. 강원도가 사실 좁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곳곳에 숨어 계시는 이제 이주 여성분들 만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각도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이제 106군데 전체 강원도를 포괄하고 있는 경찰서 여천 개를 다 방문해서 그 간담회를 일단 진행하기로 했고요. 물론 지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 피해를 당하면서 사회적 지원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성이 있다면 전화 상담과 우리는 강원도 태백이라도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방문 상담 또는 이것이 조금 어렵다면 지역 상담소를 연계를 하고 우리 자원인 통역 상담사가 가서 함께 상담하는 그래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지 지리적 한계가 있다고 우려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아직 지리적 한계로 지원이 어려웠던 적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상담이 많아질수록 앞으로 발생하겠죠. 그때는 또 그때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제 현장에서 상담 지원을 하시다 보면 이제 제도적인 부족함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좀 도와줘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게 F6 비자를 가진 국민 배우자 신분이라고 해요. 국민 배우자 비자라고 하는데 이분들 F6 비자의 특성상 이 비자는 내가 남편의 국민의 배우자로 있을 때만 이 나라에 발딛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의 유책이 아닌 사유로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강제 송환된다는 거죠.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이것을 다 증빙하기도 사실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기 가장 어려운 것들이 F6 비자에 함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면 피해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네네. 시민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1994년 연방법으로 제정해서 아예 구타나 이런 것들로 폭력 피해를 입은 특정 비시민권자가 있다면 이들이 이민 신청을 하면 영주권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미국은 일찍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만약 이런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적용된다면 본국으로 송환될 것이 두려워서 폭력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을 보시면서 또 다른 이주 여성분들이 상담소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하나요? 네네. 일단 033-244-1336 네, 전화번호 밑에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그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033-244-1366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요. 필요하면 춘천에 있는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로 내방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244-1366으로 전화하셔서 자기의 어려운 상황 이야기하면서 집으로 찾아와 주세요 하면 저희는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의 계획 어떻게 되나요? 네, 강원 이주 상담소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36,659명 이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계획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더 이상 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한 발 앞서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계속되는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이주 여성들이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를 통해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강원도에 좀 더 잘 정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타군순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장과 함께한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